당신은 왜 그렇게 많은 노인들이 새벽 3시에 깨어나고 다시 잠들지 못하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당신은 조용한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내 몸이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는 생각보다 더 흔한 일이며 단순한 습관이나 노화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새벽 3시쯤 자주 깨어나는 5가지 강력한 이유와 그 이른 시간의 깨어남이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각각의 이유는 여러분의 몸, 건강, 그리고 삶의 경험에 대해 더 깊은 무언가를 드러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도 자신의 수면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새벽 3시쯤 깨어나 왜 그런지 궁금했던 적이 있다면 지금 이곳이 바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여기서 배우는 것이 더 나은 수면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신의 몸이 겪고 있는 것을 더 잘 이해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줄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유, 감정적, 심리적인 불안. 새벽 3시에 깨어나는 것은 때로는 몸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때 잊혀졌던 감정들이 밤의 고요 속에서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그 순간은 불안, 후회, 혹은 숨겨진 바람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때입니다. 낮에는 우리는 강해 보이지만 밤이 되어 주변이 조용해지면 우리의 영혼은 귀 기울여 달라고 속삭입니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성숙함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신과 마주하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지요. 마음은 일상에 쫓기지 않을 때 과거로 돌아가곤 합니다. 인간관계, 결정, 상실, 혹은 말하지 못했던 것들. 밤에 외로움, 집안이 조용하고 자녀들이 떠난 이후 감정의 빈자리를 더 또렷하게 드러냅니다. 마음은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억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때로는 새벽 3시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이와 지혜의 신호입니다. 나이는 마음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있게 살아가게 해줄 뿐입니다. 그런 뒤척이는 순간들이 즐겁지는 않을 수 있지만 자신을 더 이해하고 더 많이 용서하며 더 가볍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공유해 주세요. 저희가 귀 기울여 드릴게요. 두 번째 이유, 신체적 불편함과 건강 관련 문제로 인한 방해. 많은 노인들이 새벽 3시쯤 깨어나는 또 다른 흔한 이유는 조용한 밤 시간에 나타나는 신체적 불편함이나 잠재적인 건강 문제에 대한 신체의 반응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만성질환이나 조용히 진행되는 건강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들 중 많은 것은 분명한 경고 신호 없이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조용히 스며듭니다. 관절 통증, 가득 찬 방광, 또는 갑작스러운 요통처럼.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깊은 수면 상태에서 빠져나오기에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관절염 같은 질환은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누워있는 것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 잠들 때는 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통증이 누적되어 잠을 깨우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야간 위산 역류가 있는데 이는 특히 저녁 식사를 너무 늦게 하거나 식사 후 곧바로 눕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입마름, 근육 경련, 혹은 방 온도의 미세한 변화와 같이 겉보기에 사소한 요소들도 새벽 시간대에 가벼운 각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몸의 방어 시스템이 예전보다 더 민감하고 덜 유연해지기 때문입니다. 신체적인 이유 중에서도 특히 나이 든 남성들이 새벽 3시에 깨어나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소변을 보기 위한 욕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방광은 탄력을 잃게 되고 소변을 참기 어렵거나 더 자주 느끼게 됩니다. 낮에는 여러 활동으로 정신이 분산되어 이러한 감각이 눈에 띄지 않지만 조용한 새벽 3시의 어두운 방 안에서는 그 느낌을 무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일단 일어나 움직이면 비록 화장실에 가는 것뿐이라 해도 신체는 깊은 휴식 상태에서 약간의 각성 상태로 전환되어 다시 잠드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 문제도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혈압, 심장 건강 또는 통증 조절을 위해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합니다. 이러한 약물은 소변 빈도 증가, 체온 변화, 또는 소리나 빛에 대한 민감도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으며 이는 모르는 사이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복용하는 약과 수면 패턴 간의 연관성을 깨닫지 못하다가 누군가 지적하거나 자신의 습관을 면밀히 추적하기 시작하면서야 비로소 인식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체적인 요인으로 인해 잠에서 깨는 것이 곧 몸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는 몸이 여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몸은 반응하고 경고하고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자신을 더 잘 돌보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하며 자신의 감각에 더 깊이 신뢰를 갖도록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새벽 3시에 깨어나는 일이 귀찮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은 몸과 다시 연결하고 스스로를 점검하며 더 나은 건강과 깊은 수면을 위한 작은 변화를 실천하라는 부드러운 알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시고 지금까지의 정보가 유익하다고 느껴지셨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당신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어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이유, 수면 주기의 변화와 조기 수면 단계 현상. 노년층이 새벽 3시경에 자주 깨어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조기 수면 단계라고 불리는 생체 시계의 자연스러운 변화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일주기 리듬이 앞당겨지기 시작하며 이는 저녁에 더 일찍 졸리고 아침에 더 일찍 깨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늦은 밤 영화를 보다가 졸거나 알람 없이 새벽녘에 눈이 떠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더 자고 싶던 날에도 말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깊은 곳에서 비롯되며 해가 갈수록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젊었을 때는 늦게 자고 해가 뜬 후에 일어나는 생활 패턴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 리듬이 앞당겨지면 자연스럽게 수면 시간도 앞당겨진다. 의도치 않게 밤 9시 또는 그 이전에 잠이 들 수 있고 이는 새벽 3시쯤이면 이미 몸이 휴식을 마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밖은 아직 어두운데도 이미 숙면을 마친 듯한 기분으로 깨어날 수 있다. 이것은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다. 단지 신체가 다른 일정에 따라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일 뿐이다. 마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드럽게 조정된 시계와 같다고 상상해보자. 계절마다 조금씩 앞당겨지는 식으로. 해롭지는 않지만 가족의 생활 리듬이나 개인적인 선호와 맞지 않는다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는 미묘한 심리적 요소도 있다. 많은 노년층은 조용한 집에서 살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이런 평온한 환경은 신체가 하루를 일찍 마무리하려는 신호를 증폭시킬 수 있다. 예전처럼 소란스럽거나 활발한 활동들이 없어지면서 수면 시간을 미루는 요소들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신체는 더 일찍 휴식 모드에 들어간다. 그리고 만약 전일제로 일을 하지 않거나 매일 정해진 일정이 없다면 회의, 출퇴근, 사회활동 같은 외부 시간 지표가 사라지게 된다. 이는 내부 리듬의 변화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68세의 은퇴자 홍석진 씨를 보자. 그는 오후 5시 30분쯤 저녁을 먹고 TV를 1시간 정도 본 후 밤 9시에 잠자리에 든다. 그는 쉽게 잠이 들고 새벽 3시면 자연스럽게 몸이 깨어날 준비를 한다. 그는 불안하거나 긴장하지 않으며 단순히 깨어있는 상태다. 처음에는 불면증이라고 생각했지만 조기 수면 단계에 대해 알게 된 후로 자신의 수면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이 바뀌었을 뿐임을 깨달았다. 홍석진 씨는 조금 더 늦게 잠자리에 들기 위해 저녁 습관을 조정하기 시작했다. 따뜻한 조명 아래서 책을 읽고 저녁 식사 후 가볍게 산책하고 때때로 딸에게 전화해 짧게 대화를 나누는 등의 방식이다. 이러한 사회적 신호와 작지만 의미 있는 활동들이 그의 수면 시간을 조금 연장시켜 깨어나는 시간을 더 아침에 가깝게 만들었다. 그 결과 새벽 3시에 깨어나는 일이 줄어들었고 일상과 더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수면 주기의 변화는 많은 노년층이 겪는 일이지만 이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것을 이해하면 불필요한 죄책감이나 혼란을 줄이고 몸과 싸우기보다 협력하는 더 공감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만약 새벽 3시경에 깨어나 이미 충분히 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면 단순히 몸이 앞당겨진 일정에 따라 움직이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알게 되면 건강과 균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습관을 재설계해 나갈 수 있다. 네 번째 이유, 생활 습관이 수면 생체 리듬에 미치는 영향. 노년층이 새벽 3시에 자주 깨어나는 강력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이유 중 하나는 수년에 걸쳐 형성된 일상적인 생활 습관 때문이다. 작고 사소한 습관들과 선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신체 내부의 생체 리듬을 조용히 재구성하게 된다. 많은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저녁 식사를 일찍 하고 저녁 시간을 일찍 마무리하며 하루 중 신체 활동량도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조정들이 시간이 지나면 축적되어 몸에 밤이 더 일찍 시작되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기상 시간도 앞당기는 결과로 이어진다. 특히 은퇴 이후 하루가 조용해지면
과거에는 외부에서 받던 자극, 출근, 심부름, 신체적 혹은 정신적 활동 등이 사라지게 된다. 그런 자극이 없을 경우 신체의 수면 각성 주기는 점점 더 앞당겨질 수 있다. 평온한 저녁, 은은한 조명, 자극이 적은 환경은 뇌가 더 일찍 멜라토닌을 분비하도록 만들 수 있으며 그 결과 당신이 아직 밤 9시가 되기 전인데도 졸음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미 일찍 잠이 들었다면 몸은 단순히 휴식 주기를 일찍 끝마치고 새벽, 대개는 3시쯤에 깨어나게 된다. 또한 식사 시간과 수면의 질 사이에는 미묘한 연관성이 있다. 저녁을 일찍 먹는 것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습관으로 알려져 있지만 취침 전 간단한 간식 없이 저녁을 너무 일찍 먹는 경우 밤중에 혈당이 떨어질 수 있다. 이 혈당 저하는 배고픔으로 느껴지지는 않지만 수면 중인 몸을 깨우기에는 충분할 수 있다. 비슷하게 오후 초반에 마신 카페인도 특히 나이가 들어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체내에 오래 남아 수면의 깊이를 방해하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어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72세의 은퇴자 시우와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변화는 서서히 삶에 스며든다. 그의 하루는 덜 구조화되고 저녁은 더 평온해졌다. 그는 오후 5시에 저녁을 먹기 시작했고 저녁 뉴스를 보며 알라기자에서 깜빡 졸다가 밤 9시 전에 잠자리에 드는 날이 대부분이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의 전체 생활 리듬은 몇 시간 앞당겨졌고 곧 그는 새벽 3시에 깨어나면서 왜 이리 일찍 눈이 떠지는지 혼란스러워했다. 자신의 습관을 되돌아본 시우는 몇 가지 작은 조정을 시도했다. 오후에 짧은 산책을 추가하고 저녁에는 더 밝은 조명 아래서 책을 읽으며 저녁 식사 후에는 낮잠을 피하는 등 이러한 변화들은 그의 자연스러운 수면 시각을 조금 늦추는 데 도움을 주었고 그 결과 이상적인 기상 시간에 더 가까운 리듬에 몸이 적응하게 되었다. 주목할 점은 우리는 종종 습관의 힘을 간과한다는 것이다. 우리 몸은 리듬을 갈망하고 일상의 반복된 패턴은 뇌에게 언제 쉬고 언제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신호 역할을 한다. 이런 신호들이 약해지거나 바뀌면 내부 생체 시계는 방향을 잃고 수면이 빨라지고 자주 깨는 패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고 의식적인 조정을 통해 우리는 몸을 보다 회복력 있고 안정적인 수면 주기로 부드럽게 이끌 수 있다. 이 영상을 아직 시청하고 계시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향후 유익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계속해서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5번째 부분을 계속하겠습니다. 멜라토닌 생성 감소. 노년층이 한밤중, 보통 새벽 3시경에 잠에서 깨는 가장 명확한 이유 중 하나는 나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멜라토닌 생성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흔히 신체의 생체 시계라고 불립니다. 이 호르몬은 잠에 쉽게 들고 깊은 수면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매일 밤 신체가 일정하고 강한 양의 멜라토닌을 생성하여 방해받지 않는 깊은 잠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멜라토닌 생성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러한 변화는 수면의 질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쁜 하루를 보냈거나 저녁 시간이 편안했다면 밤에는 여전히 쉽게 잠에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 3시 혹은 때로는 4시쯤이 되면 체내 멜라토닌 수치가 너무 낮아져서 더 이상 휴식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럴 때는 소음이나 꿈 때문이 아니라 뇌가 점점 깨어있는 상태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잠에서 깰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이 충분하지 않아 수면 상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면 신체가 약해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단지 나이에 따라 신체 내 화학작용이 변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침실 환경은 이러한 영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창밖의 가로등 불빛, 침대 옆 탁자에 있는 깜빡이는 시계, 또는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복도의 불빛과 같은 미세한 조명조차도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부 환경 요소에 대한 신체의 민감도가 높아지므로 새벽 3시에 깨어나는 것이 더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76세인 김영철 씨는 자신을 잠이 아주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는 대부분의 밤에 새벽 3시 15분쯤 완전히 깨어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는 불안하거나 짜증나지는 않지만 그저 완전히 깨어있으며 마치 하루를 시작해야 할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멜라토닌과 관련된 노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한 이후로 그는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않게 되었고 생활 습관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그는 침실을 더 어둡게 유지하고 잠자기 1시간 전에는 화면이 있는 기기 사용을 피하며 저녁 시간에 가볍게 산책을 하여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신체에 아직 밤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가끔 일찍 깨긴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몸과 싸우는 대신 협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런 이해는 큰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새벽에 깨어나는 것이 당신이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연적인 화학 변화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신체를 탓하기보다는 수면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식의 힘입니다. 좌절감을 연민으로 바꾸고 밤 시간에 자신을 돌보는 데 있어 더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 성찰.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방금 들은 내용을 조용히 되새기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세요. 여러분과 가장 깊이 공감되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내면의 생체 시계의 변화였을까요? 건강의 작은 변화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상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나타나는 어떤 더 깊은 감정의 리듬이었을까요? 여기서 나눈 5가지 이유는 모두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는 경험을 이해하는 서로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중 어떤 것도 잘못되었거나 고장난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여전히 작동하고 반응하고 이 삶의 단계에 적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새벽의 고요한 시간에 신체가 말하려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조용한 힘이 있습니다. 새벽 3시에 깨어나는 것을 번거로운 일로 여기기보다는 그것을 하나의 메시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욕구, 습관, 그리고 마음의 소리를 더 주의 깊게 들으라는 부드러운 신호 말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면 답을 찾고 있는 유일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가 생기면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더 나은 수면, 더 깊은 평온, 그리고 나만의 리듬과의 강한 연결을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자유가 따라옵니다. 오늘 언급된 이유 중 하나라도 여러분 자신과 닮았다고 느꼈다면 여러분은 단지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에는 더 의도적인 휴식, 더 부드러운 자기 돌봄, 그리고 매일 아침을 조금 더 이해심과 평온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함께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에 오늘 배운 점과 그것을 일상에 어떻게 적용하고 싶은지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저희에게 매우 소중하며 여러분의 댓글은 저희에게 큰 동기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고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계속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